한국 기자가 한국을 방문한 미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도 활용되느냐고 묻자 참모총장은 그 판단은 한국이 할 일이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접적으로 중국 견제용이라고는 규정하진 않았지만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할 것 같던 나라, 중국이 아주 조용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중국의 조용한 대응 속에 숨겨진 4가지 전략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요란하게 반응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무모한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핵잠에 SLBM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역에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뜨거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한국의 핵잠 추진이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수순이라며 적대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은 물속에서 언제든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한 자신도 러시아의 도움까지 받으며 자신들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까지 핵잠을 갖추면 체제 위협이 더 커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즉각적으로 가장 큰 소리로 반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중국의 공식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단 2마디 원칙론만 내놨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핵비 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라는 것이었죠. 과거 호주가 핵잠수함 도입을 발표했을 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를 뻔뻔한 핵확산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들끓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번 한국 핵잠 이슈에 대해서는 그저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 속엔 4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사안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장기전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사업은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복잡한 계획입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은 이번 미측 승인을 두고도 아직은 정치적 선언 수준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착수 단계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장 역시 선진국 사례로 볼 때 핵잠 한 척 건조에 대략 10년이 걸린다고 국회에서 보고하며 갈 길이 먼 사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해군 참모총장도 10년쯤 걸린다는데 동의하면서 아직 사업 개시 시점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게다가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미 의회 승인과 한미 간 원자력 협정 즉 123의 개정 등 넘어야 할 정치외교적 장애물도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섣불리 강하게 반발했다가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더 밀착하면 손해다. 차라리 가만히 두고 보면 미국 내부나 한미 간에 이견이 생기거나 한국 내 여론이 갈라질 수도 있다. 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관망하는 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드 때처럼 미리 압박해도 한국이 계획을 접을 가능성은 낮고 괜히 지금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적대관계만 남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외교의 최대 현안은 사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수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다카이치 발언을 철회하라고 거칠게 요구했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SNS에 고개 들이밀다간 그 더러운 머리가 잘릴 것이라는 섬뜩한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예정되어 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연기하고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구실 삼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검토와 일본산 쇠고기 수입 협상 중단 같은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방부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면 산산조각 나는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죠. 이렇듯 중국 외교 역량은 지금 일본과의 갈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핵잠 문제까지 크게 다뤄버리면 중국 입장에선 동시에 두 전선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한국의 핵잠 수함권을 낮은 톤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재 최우선 과제가 일본과의 충돌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 문제부터 진화하고 보자. 한국까지 한꺼번에 싸울 순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2017년의 사드 사태에서 얻은 진짜 교훈의 영향입니다. 2016년에서 17년 사드 보복 사태를 기억하시죠? 당시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노골적으로 분노했습니다. 관광 금지, 한한령 즉 한류 금지와 롯데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 말 그대로 중국이 한국을 경제문화적으로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중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는 결국 강행되었고 한국 내 여론만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실제 2017년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3.21점으로 뚝 떨어졌는데 전통적으로 감정이 나빴던 일본 3.33점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한국 국민 다수가 중국이 우리 주권을 경제로 흔들었다며 분노했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습니다. 중국도 결국 큰 손해를 봤는데 관광객 급감 등으로 2017년 한 해에만 7조 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한국에 입혔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는 한국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탈중국 움직임만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사드 보복은 외교적으로 잃은 게 더 많다는 반성이 조용히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번 핵잠 수함 문제에서 중국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핵잠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했다가는 또다시 한국 민심을 완전히 잃고 향후 한중 관계 주도권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조용한 대응은 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국 국민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인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 대응용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지는 우리 핵잠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위협 대응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핵잠 추진에 대해 군비 경쟁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다. 북한이 자체 핵잠을 내세우니 부득이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설명하며 중국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 중국도 겉으로는 한국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결정이 어떠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한국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길 희망한다는 원칙론을 폈죠. 한국의 메시지가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점은 중국에 그나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이 대놓고 우리를 겨냥해 핵잠을 들이겠다고 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요. 물론 중국이 한국의 주장을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미동맹 강화 자체가 자신들에게 결국 위협이 된다고 보지만 최소한 한국이 외교적으로 예의를 갖춰 설명하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공격적으로 굴면 외교적 명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을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려봤자 득보다 실이 크다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조용한 대응은 무시나 무관심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침묵입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 이유, 즉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일본이라는 더 시급한 상대가 있고 사드 보복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고 한국이 계속 북한 때문이라고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아마 한국의 핵잠수함이 실제로 건조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참고 있지만 상황이 현실화되면 언제든 대응 수위를 높일 준비를 해두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핵잠 사업의 기술적 세부 사항이 드러나고 현실성이 높아지면 베이징이 보다 강경하고 처벌적인 대응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중국도 필요한 경우 경제 제재부터 안보 압박 카드까지 쥐고 있는 만큼 결코 마냥 손 놓고 있진 않을 겁니다. 결국 한국의 핵잠 추진을 둘러싸고 앞으로 벌어질 외교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조용한 대응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간파하면서 우리도 긴 호흡으로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중국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론 긴장 속에 정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 질서 전체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조용한 대응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바다의 지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다의 지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